소비자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OECD를 좀 살펴보면은 OECD는 이러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매우 도전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이게 이제 기본 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교육 정책의 방법론으로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2001년에 한번 발표했고 2020년에 한번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단위를 하나의 미래로 보는 거죠. 자, 이 시나리오는 진정한 참여 과정의 출발점이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적 사고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 정책을 생각할 때 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훨씬 더 편하고 좋다. 다만 교육적 의사결정이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다중책무성, 복잡계 문해 역량, 전략적 사고, 신뢰에 기반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다중책무성이라는 것은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복잡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무성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 모든 교육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중책무성이라는 그 정책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OECD는 이미 2016년도에 이러한 복잡계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거버닝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보고서, 굉장히 방대한 정책 보고서를 이제 발표한 바가 있죠. 자, 그래서 2001년도에 나온 시나리오를 잠깐 보면요, 이게 6개의 시나리오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거칠게 말씀드리면은 앞에 시나리오 2개는 학교가 더욱더 유지 강화되는 시나리오고, 뒤에 시나리오 2개는 학교가 망하는 시나리오예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가운데 이거는 학교가 재건축, 재개발돼서 새롭게 탄생하는 시나리오인데요. 학교가 강화되는 거, 강력한 관료적 학교 시스템이 유지 강화되면서 공급자 독점, 관료적 구조가 강화되고 교육의 획일화, 학교가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 모델 확장으로 강화될 수도 있어요. 공급자 경쟁, 다양한 교육 제공,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화를 생각할 때 어떤 시나리오에 기여가 되고 어떤 시나리오에 장애가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쪽 시나리오를 먼저 보면은 학교가 학습자들의 자율적 네트워크로 해소되는 거예요. 해소된다는 것은 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사 대량 이탈, 교육의 질저와 사회적 불안정, 교육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경우죠. 이 가운데 2개는 사회 핵심 센터로서의 학교로 재탄생한다든지 협력적 학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으로 학교가 재조직화되는 그런 거죠. 자, 다시 20년이 지나서 2020년도에는 디지털화를 염두에 둔 시나리오예요. 이것도 역시 제일 앞에 것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디지털화를 수용해서 학교가 유지 강화되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마지막 이거는 학교가 디지털화의 변화에 저응해서 학교 밖 사회의 디지털화에 압도돼서 학교가 망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가운데 또 2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 어느 한 시나리오로 가기보다는 비율의 정도 차이지, 이런 6가지 시나리오가 지금도 부분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OECD 보고서에 나와 있는 8가지 주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죠. 자, 과연 AI와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디지털화가 교육의 형평성을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교육 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불평등을 줄이진 않는다.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OECD가 이것을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2021년도에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다 분석해서
논문들을 다 분석해서 나온 결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술 투자와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기술의 이점을 기존 솔루션과 비교하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제가 골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세한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맞춤형 학습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진정한 맞춤형 학습이 되려면은 다양하고 복잡한 실제 교육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알고리즘이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실시되는 AIDT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초보 수준에서 정해진 교육 그